아, 그렇습니다. 이거 진짜 독극물이 없었답니다. 네, 예? 열려있는 생수를 마시고 두 명이 먼저 쓰러지는 일이 있었는데요. 용의자는 집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었는데 이른바 그래서 생수병 사건. 맞습니다. 그 생수병에서 독극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이 많이 있었는데 일단 국과수 1차 소견에서는 이 직원 2명이 마신 생수에서는 독극물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1차 소견이 나왔습니다. 경찰은 현재까지 확인된 게 없다는 취지의 소견서 받았다 이렇게 밝혔고요. 그래서 쓰러진 이유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일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. 아니 이거 도대체 그러면 왜 그 두 사람 직원 같은 팀에 있던 그 직원 두 사람은 왜 쓰러졌을까? 아 이게 참 너무 지금 궁금증을 낳고 있는 것인데 이 사망한 직원 있지 않습니까? 지금 용의자로 지목된 그 사망한 직원 이 부검 결과도 나왔다고 하죠. 예, 그렇습니다. 국과수의 1차 구두 소견이고요. 21일 날 확인했는데 그 직원의 부검에서는 사인이 약물 중독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. 예. 자 그리고 그 사망한 직원의 집에서 여러 개 또 그 집에 딱 들어가 봤더니 약물들이 발견이 됐어요. 예, 여러 약물들이 일단 발견이 됐고 일단 직원의 집에서는 백색 가루에 아지드화 나트륨 잠시 뒤에 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살충제나 뭐 살균제 원료로 섭취했을 때 구토나 뇌 손상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이고요. 이 외에도 뭐 메탄올, 수산화나트륨, 에탄올 계열의 그 물질 등 액체 형태로 병에 담긴 3가지 화학 물질이 더 발견된 것으로 전해집니다. 집에서는요, 그 약물들을 받았다고 추정되는 택배 상자도 나왔고 또 JTBC가 압수한 CCTV에도 숨지기 전에 이 택배 상자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도 발견이 됐습니다. 맞아요. 그 영상이 CCTV로 포착이 돼서 이제 저희가 전해드리기도 했었는데, 자 그러면 이 숨진 직원, 지금 용의자로 지목되고 있는 네. 이 숨진 직원의 이 집에서 발견됐다는 그 독극물들, 뭐 어떤 것들이었던 건가요? 네, 방금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아지드화 나트륨은 이 농업용 살충제의 원료로 쓰이는 거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인체에 뭐 매우 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성분인데요. 또 메탄올, 세척제나 연료 등에 쓰이는 것이고 뭐 시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물질이고요. 또 비누를 만들 때 사용하는 수산화나트륨, 양잿물의 주성분인데 수산화나트륨도 발견이 됐습니다. 자, 2주 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. 그리고 그 2주 전 사건에 대한 음료 이 성분을 분석해 봤더니 거기에는 또 독극물이 나왔다고 해요. 그렇습니다. 그 2주 전에 쓰러진 동료가 1년간 룸메이트로 지냈던 동료라고 합니다. 아, 이 숨진 직원하고. 네, 숨진 직원과. 그런데 그 2주 전엔 탄산음료였고요. 이걸 회사 차원에서 이제 성분 검사를 했던 모양입니다. 거기서는 조금 전에 다뤘던 살충제 성분이 되는 아지드화 나트륨이 나왔답니다. 그러니까 이제 경찰로서는 또 이게 범죄 의심을 버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. 자, 최영진 리포터, 지금 양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그 2주 전에 먼저 쓰러졌던 그 직원과 이 숨진 용의자 직원은 이 회사의 사택에서 룸메이트였다. 같은 방을 썼다는 거잖아요. 1년 동안 룸메이트로 지냈다고 하고요. 사망한 직원은 올해 8월까지 서울 서초구 양재동 회사 근처에 위치한 회사 숙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택에서 피해를 입은 다른 팀 직원과 약 1년간 한 방을 썼다고 합니다. 이게 지금 그 수사 당국에서도 이 독극물이 검출되지 않으니까 지금 뭐 되게 당황하고 있다 이런 지금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, 소장님, 이 숨진 직원에 대해서 뭐 뭐가 됐든 이 다 지금 용의자와 피해자들이 다 한 회사 직원들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. 네, 지금 회사 관계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용의자가 굉장히 좀 내성적인 사람이었고 친한 친구가 한 사람도 없었다. 그런 직원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 경찰은 그 룸메이트였던 그런 그 2주 전에 그 독극물을 마셨던 그 사람을 참고인 조사로 지금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, 또 이 숨진 직원의 휴대폰이나 계좌 등을 지금 참고인 분석해서 범행 동기가 될 만한 부분을 파악하고 있다고 합니다. 예, 양 변호사님, 지금 이게 이 계속 약간 뭐 뭔가 이 확인이 될 듯 하면서도 계속 뭔가 이렇게 비는 부분이 계속 나오거든요. 네. 자, 그런데 이 회사가 뭐 풍력 발전 설비를 제작하는 코스닥 상장 기업 중견 기업이라는데 그 2주 전에 직원이 쓰러졌을 때도 회사가 이 생수 회사에다가 이제 뭘 탔길래 이렇게 이걸 마시고 우리 직원이 쓰러졌냐라고 항의를 하고 성분 분석을 의뢰를 했는데 중요한 건 그때
수사기관에 의뢰는 안 했었다는 거예요. 그리고 이번에도 직원 둘이 쓰러졌을 때도 역시 또 회사에서는 직원들, 그러니까 저희 취재 기자들이 그 회사 직원들을 접촉하려고 하니까 지금 뭐 다 입단속을 내린 게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직원들하고 접촉이 안 된다는 겁니다. 지금 일단 경찰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숨진 직원에 대해 어떤 혐의점을 두고 수사는 하고 있어요. 그런데 이제 왜냐하면 그 지금 사망을 했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뭐 좀 전에 나온 것처럼 뭐 채무 관계든지 회사 내 따돌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연관이 돼 있다, 치정이 연관돼 있다 이러면 알려지지 않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. 그리고 뭐 회사 내에 어떤 식의 조치가 있었을지도 모르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말끔하게 정리하기 전까지는 이미 용의자가 사망을 했다고 할지라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. 회사에서 뭐 우려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죠. 뭐 이게 회사가 괜히 또 알려지게 되면 회사의 이미지 같은 것들에 타격을 받는다든가 이럴 가능성도 있지만 그거보다 중요한 게 직원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거잖아요. 그럼요.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좀 수사에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첫 번째 사건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.